안녕하세요. GTQ 1급과 2급을 강의를 맡게 된 전미정이라고 합니다. 수년간 GTQ 공인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 툴 활용에 대하여 학습할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고급 툴 도구 활용에서는 GTQ 시험에 자주 사용되는 툴 기능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포토샵 실행 화면이고요. 자, 먼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짝 보고 들어갈게요. 자, 좌측에 보이는 이 기다란 게 툴박스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오늘 배울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작업 환경, 그 다음 상단에 파일부터 밑에 헬프까지 나와 있는 게 메뉴고요. 메뉴 밑에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 저희가 툴박스하고 관련 있는 옵션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툴을 선택할 때마다 상단에 있는 옵션바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 상단에서 저희가 한번 더 쓸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문서 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CS4부터는 파일을 오픈해서 불러가지고 왔었을 때 나오는 그 모형이 기존에 있던 거는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따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어떨 때 쓰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제 툴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좌측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게임 박스 중에 어떤 툴들을 거의 사용을 할 건지에 관해서 알아볼 건데요. 주로 자주 사용하는 툴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툴 박스를 전체 다 쓰지는 않고요. 필요한 경우에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이 부분이 이동 툴이라고 하는 거고요. 무브 툴.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이동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셀렉션 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택 툴인데요. 이 선택 툴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선택할 때 저희가 들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GTQ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라는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상황에 따라서 툴을 잘 선택해서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선택 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의 그룹 박스로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 마키 툴, 두 번째가 라sso 툴, 올가미 툴, 세 번째가 마술봉 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약간씩 달라서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보이는 이 마키 툴 같은 경우에는 자, 포토샵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툴이 하나씩 더 나온다는 거.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 지금 점점점 해서 사각형 모양하고 동그란 모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마키 툴 같은 경우는 가져오는 부분 자체가 단순하게 사각형 모양이냐 아니면 원형 모양일 때만 가져오는 게 마키 툴인 거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라sso 툴. 라sso 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총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게 그냥 올가미, 두 번째가 다각형, 세 번째가 자석 올가미 툴인데요. 저희는 올가미 툴 같은 경우는 별로 쓸 일이 거의 없으시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다각형 올가미 보시게 되면 각져 있죠? 그래서 각져 쓸 때 쓰는 게 다각형 올가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경계선이 구분될 때 쓰는 게 주로 자석 올가미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역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두 번째 있는 메뉴가 매직 윈드. 그래서 마술봉 툴이고요. 마술봉 툴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단색일 경우에 주로 쓰는 게 마술봉 툴이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선택 툴을 써야 하는지 그 초이스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선택 툴에 관한 두 가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첨부된 CD를 컴퓨터에 꽂으셨거나 아니면 파일을 옮기셨으면 이제 예제 파일을 불러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는 방법은 파일이라는 메뉴 자체에서 오픈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예제 파일이 있는 곳으로 갈 거고요. 저희는 현재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자, 파일을 보시면 파트 2라는 곳에 가서 챕터 02
그 파일을 열어서요. 그 다음 기본 연습 1 폴더를 들어가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파일이 두 개가 있네요. 1급-1과 1급-2 얘를 한꺼번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급-1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1급-2 클릭하시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총 두 개의 그림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지금 확인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파일이 태평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4 이전에서는 작업창을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왔다면 CS4부터는 파일이 태평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 작업창을 분리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해드렸던 문서 정렬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상단에 있는 거 문서 정렬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플로트 올 윈도우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창을 분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창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일단 첫 번째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파일이 나란히 보일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예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자는 예제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자, 1-1번 그림이 배경이고요. 1-2번에 있는 그림에 있는 이 전등만 선택을 해서 저희가 여기다 옮겨놔서 전등 하나 놓고 복사를 해서 오른쪽에 하나 더 나오게 하는 그런 실습할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적으로는 저희가 1-2번 그림에서 전등만 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등을 따서 가져올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라인 그 줄도 가져오는 게 되게 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각져 있는 모양이라서 저희는 아까 각진 모형을 가지고 올 때는 다각형 올가미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다각형 올가미 툴을 한번 가져와서 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두 번째 메뉴에 다각형 올가미 툴이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 아이 선택하시면 마우스 모양이 다각형 올가미 툴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일단적으로 먼저 이 전등을 선택하기 전에 다각형 올가미 사용법에서 살짝만 알아본다면 자, 다각형 올가미 툴은 각진 부분만 잡아서 저희가 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각진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처음 지점을 클릭을 하니까 자, 보이시죠? 얘가 따라다니네요. 그 다음 각진 부분 클릭하면 저기에 그 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 각진 부분 클릭, 각진대 클릭, 그 다음 다시 처음 지점에 갖다 대고 여기에 마우스 동그라미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클릭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점선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게 선택 툴인 거고요. 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 잡혀지긴 잡혀졌으나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이 선택 영역을 다시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셀렉트의 디셀렉트라는 메뉴인 거고요. 점선이 해제가 됐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고 각진대 클릭을 하는데 나는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ESC 키를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내가 잡은 영역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방식 요령 요렇게까지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전등을 따보도록 하죠. 자, 전등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처음 지점을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각진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클릭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점은 클릭을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마우스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더블 클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점선이 바로 형성이 돼 버리거든요. 선택 영역이.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툴은 클릭을 이용해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나오면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점선이 형성이 되어 있죠? 선택 영역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는 1-1번 그림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사하고 붙여넣는 단축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적으로 복사하는 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붙여넣는 거는 1-2번 그림이 아니라 1급-1번 그림이죠. 그래서 요거 선택해 주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를 눌러주시면 그림이 들어가죠. 자, 그림이 들어가고 나면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등이 되게 작고 여기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이동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움직여지죠 얘가.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누르면 이렇게 조절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크기를 줄일 때는 여러분 조절점을 마우스로 드래그로 왔다 갔다 하면 조절이 되시는 건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비율 유지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조절점을 누르면 전등의 크기 비율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끝나면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죠. 요거 누르면 해제가 되고, 자, 요런 식으로 옮겨서 볼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자,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죠? 그건 복사하는 건데요. 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동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복사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만한 사이즈가 똑같이 하나 더 있는 거기 때문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표시가 이중이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놓으시면, 완성이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요게 1- 기본 연습 1번 문제에 해당하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연습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작업한 건 여기 상단에 X를 누르셔서 창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요건 저장하는 메시지인데 그냥 노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고요. 파일 오픈 똑같죠? 그 다음 아까 기본 연습 1이었고 지금은 기본 연습 2번 폴더. 이번엔 그림이 3개네요. 마찬가지로 처음 거 클릭, 컨트롤 누르고 2번, 3번 그림 클릭하시고 열기. 자, 열기 누르시면 파일이 3개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네요. 앞에 있는 문서 정렬, 플로트 클릭해 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분할돼서 표시가 되실 거고요. 자, 요번에 할 그림은 뭐냐면, 자, 요번에 할 그림은, 자, 1-2번 그림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1-1번에 나와 있는 요 나뭇잎 그림을 여기 위에다 배치를 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1-3번에 있는 그림은 콩만 빼서 여기다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위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거기 있는 일부분만 선택해서 들고 온 예제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나뭇잎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1번 그림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잎을 따려고 했더니 배경이 단색이죠. 하얀 색깔 해서 마술봉투를 이용을 할 거고요. 마술봉투는 여기 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두 번째 매직 윈딩과 마술봉투이었고요. 자,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마술봉투는 사용을 하시는 게 배경이 단색이 되기 때문에 배경을 주로 찍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그냥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한 번에 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앞에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했던 거고 지금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배경 부분을 잡았죠. 배경 부분을 잡았기 때문에 이 영역을 다시 반전을 시켜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에서 인버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뭇잎만 잡혔죠.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C 2번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좀 나뭇잎이 딱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동 툴 선택하시고 위로 쭉 올려서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마무리하는 건 체크. 그래서 여기 부분인가요? 자, 여기 부분에다 놓았고요. 자, 그러면 1-3번 그림에 있는 거는 경계선이 구분이 명확하죠. 해서 저희 이번에 쓸 거는 자석 올가미 툴을 쓸 거고요. 자석 올가미 툴은 올가미 있는 데 있었죠.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세 번째 거 클릭하시게 되면 자, 모양이 역시 자석이고요. 자, 자석 올가미 툴 역시 사용법 살짝 한번 보고 들어가면 아까는 저희가 클릭을 한 다음에 이동을 했다면 얘는 처음 지점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를 그냥 그 테두리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끝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처음 지점에 와서 클릭을 해야지 선택 영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석 올가미는 사용을 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옵션바 한번 얘기해 드렸죠. 자석 올가미 상단에 보시게 되면 프리퀀시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게 빈도수가 기본이 57이실 텐데요. 얘를 100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역이 되게 촘촘하게 해서 쓸데없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잡으려는 부분만 명확하게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으로 바꾸신 상태에서 처음 지점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콩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 바퀴 돌죠. 돌고 처음 지점에 가서 클릭 하면 선택 영역이 또 되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C 1-2번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콩 그림이 들어가고요. 이동 툴 선택하신 상태에서 얘를 여기다 두면 되는데 약간 회전이 돼 있죠. 회전도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대각선에서 살짝 멀어지면 마우스 모양이 휠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살짝 회전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제 있는 그림하고 저희가 한번 똑같이 완성을 해봤네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도 사용하시는 기본 요령입니다. 그래서 GTQ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택 툴을 무조건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제에 있는 문제들마다 자꾸 연습을 하시면 점점 나아지시는 거 확인 가능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연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창을 닫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뭐 저장하냐고 물으면 NO라고 눌러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라디언트 툴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걸 그라디언트 툴입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 위치는 여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는 색상값하고 형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색상값 주어지면 순서대로 그 색상값 입력해 주시면 되고 형식은 어떤 건지 봐주시면 되고 선택을 바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보셔야 되는 건 색상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만 체크를 해서 그 방향대로 그려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옵션 바 확인하시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보이는 게 여러분들 색상 선택할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두 개까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어떤 형식으로 들어갈 건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앞에 있는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리니어, 선형 형태고요. 두 번째 있는 게 레디얼, 방사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하라고 그거까지 나오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색상 값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상단에 보이는 요 부분을 에디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색상 값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상 값은 두 가지 아니면 거의 세 가지 정도만 나오고요. 두 가지 경우가 나올 거면 이제 위에 보면 프리셋으로 기본값에 두 가지 되어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세 가지 값이 나오면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셔서 값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혹 시험 문제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마우스 가만히 갖다 대면 이게 그라디언트 툴마다 그 리스트마다 이제 이름이 있거든요. 이제 보시게 되면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 얘는 블루, 옐로우, 블루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색상 값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수치를 그냥 지정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예제로 두 가지 색상을 저희가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색깔이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해요. 하나는 FF00 뭐 뒤에 있는 거는 00 FFF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있는 걸 바꾸려면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컬러라고 뜨죠.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색상 값은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FF00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요걸 지워주시고 직접 입력하세요. FF 하나 둘 셋 네 개 그쵸?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되고 뒤쪽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부분 클릭해 주시고 밑에서 컬러 마찬가지로 지우고 이번에는 0000 FF 파란색이네요. 그래서 OK 하고 OK 누르면 지정한 형태로 이제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그릴 때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 예제를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그림 자체에서 시험 문제에서 주어진 게 빨간색이 먼저 나오고요. 레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블루가 나왔어요. 그럼 방향이 저희가 처음에 그린 게 빨간색 먼저 블루가 나중이죠. 그럼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그리시면 되고요. 반대로 블루가 먼저 나왔으면 밑에서 위로 가는 형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그쵸? 이런 형태로 거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형식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게 그라디언트 툴이고요. 해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툴을 한번 더 보게 되면 문자 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자 툴.
문자 툴 같은 경우는 글자를 입력할 때 쓰는 게 문자 툴인 거고요. 일단 문자 툴을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단에 보이게 되는 이 부분이 영어로 도둠, 한글말로는 도둠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글꼴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한글도, 그래서 이 한글 글꼴을 영어 글꼴이 아닌 한글로 나오는 변형 작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시는 부분이냐면 에디트라는 메뉴 자체에 맨 마지막에 프리퍼런스가 있고요. 프리퍼런스가 들어가시게 되면 하단에서 두 번째 타이프라는 메뉴를 들어가시면 끝에서 두 번째 쇼 폰트 네임 잉글리시, 영어로 폰트 글꼴을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 OK 버튼 눌러주시면 도둠이라고 하는 영어로 써진 글자가 한글로 이렇게 도둠으로 바뀐 거 확인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여기 상단에 보는 옵션 바를 보시면 되죠. 자, 옵션 바. 자, 글자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다 주어줍니다. 주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어주냐면 일단 글꼴은 어떤 걸 쓸 건지, 그 다음 스타일은 어떤 걸 줄 건지, 그 다음 크기는 어떤 걸 할 건지, 색상은 어떤 걸 할 건지는 주어지는데 요런 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주어지지 않냐면 글자가 왼쪽 정렬이냐 가운데냐 오른쪽 정렬이냐는 주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 여기 부위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걸 변형이라고 하거든요. 글자에다가 변형을 줘서 뭐 휘어지게 나타내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형이 나올 경우에는 글자가 가로 방향인데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셔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항은 지시사항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같은 거 역시 활용 가능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되시는 부분일 거고요. 자, 그럼 글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로 쓸 수도 있지만 세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문자 툴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있는 게 기본 가로 정렬, 두 번째 있는 게 세로로 쓸 수 있는 세로 글씨 쓰기에서 세로는 별로 잘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에 세로 글씨가 나오면 저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버추얼 타이프라고 하는. 그래서 문자 툴은 그렇게 한번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 툴 한번 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쉐이프 툴도 하나 더 있어요. 쉐이프 툴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확인하시게 되면 쉐이프는 총 6개가 있는데 모형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사각형,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라인, 선툴이죠. 그 다음 커스텀 쉐이프 나와 있는 툴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쓰는 요령은 다 똑같은데 두 번째 있는 둥근 사각형 한번 볼게요. 둥근 사각형은 중간에 보면 옵션 바에 레디오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수치에 따라서 모서리의 모서리의 둥근 정도가 직각에 가까운 둥근 건지 원형에 가까운 둥근 건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도형을 딱 봤는데 그 둥근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 정도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림을 내면 자, 요 정도 사이즈로 나오죠. 요 정도. 근데 제가 얘를 뭐 한 50으로 해서 바꾼 다음에 그리게 되면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둥근 게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에서 보신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둥근 거 말고 다각형은 잘 안 나오고요. 라인 툴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중간에 옵션 바에 웨이트라고 하는 게 있죠. 선 굵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굵기가 나오시면 여기다가 지우고 쓰시면 되고요. 지우실 때는 숫자값만 지우셔야 돼요. 숫자값만 지워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사용자 동의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 삼각형을 누르시면 나오시는 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도형이 얼마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형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한눈에 처음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장소에 가서 없었을 경우에는 여기 all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셔서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보다 도형이 많아진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제를 몇 개를 풀어보죠. 자, 예제는 어떻게 보시면 역시 파일 오픈 클릭하시면 저희가 기본 연습 3번 폴드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할 거고요. 자, 1-1번 그림을 가져와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고, 자, 역시 얘도 플로트.
그쵸? 자, 플로트 된 상태에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저희는 지금 배웠던 모양 그리는 것과 그 다음 글자 입력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웨이브 모양을 한번 찾아서 그릴 건데요. 웨이브 모양은 도형 툴에서 일반적인 도형이 아니니까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삼각형 모양을 눌러서 웨이브를 찾습니다. 웨이브를 여기 있네요. 웨이브. 자, 웨이브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문제에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스타일이 없는 형태고 색깔을 하얀 색깔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지우시고 FF 해주신 다음에 그리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왼쪽 상단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그냥 대충 그려주시면 되고요. 요 끝나고 나시면 컨트롤 T 누르셔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죠. 해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체크 표시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옮기는 건 항상 이동 툴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를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가 빠졌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이제 여태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까 우측에 보면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여기 보면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그림 작업들이 저기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측을 봤는데 레이어가 안 보이시면 윈도우에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레이어 F7이네요. 요거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뜨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빼주셔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거를 하나 그리고 나시면, 도형을 그리고 나시면, 여기 레이어에 밑에 빈칸 있죠? 요걸 꼭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자, 이번에는 그리는 게 생각 모양을 그리네요. 커스텀 쉐이프에서 생각 모양을 찾으셔서, 생각 모양, 요거죠? 자,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역시 스타일은 아무것도 없고 색깔은 요 컬러 클릭해 주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을 넣어주면 되죠. 8DC63F 그래서 OK 버튼 누르시고 요 하단분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려줍니다.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고요. 크기 같은 경우는 잘못 그렸을 경우엔 컨트롤 T를 해주셔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셨으면 여기 빈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문자 툴에서 입력을 해야겠네요. 자, 문자 툴 클릭하시고 글꼴 자체는 뭐였냐면 에어리얼이라는 거네요. 삼각형 눌러서 영어 글꼴 쪽에 있는 에어리얼 요거네요. 에어리얼 클릭해 주시고 형태 스타일이 볼드네요. 레귤러에서 얘를 볼드로 선택을 해주고 숫자는 30 숫자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눌러서 찾으셔도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우고 30 쓰시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30 그쵸? 그리고 색깔은 아무 색이나 넣고 클릭을 하시면 깜빡깜빡하죠? 이 상태에서 T 타임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똑같아요. 아까 저희 컨트롤 T 했던 거랑 상단에 보이는 체크 버튼 해주시고 그 다음 변형이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요거 구부러진 거 눌러주시고 스타일에서 삼각형 누르신 다음에 모양이 플래그죠? 플래그에서 밴드가 한 50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오케이 해주고 모양 옮기는 건 이동 툴로 마지막엔 이동 툴로 위치 마지막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형태가 완성이 되겠네요. 해서 문자 툴하고 도형 툴 예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봤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1급에서는 간단한 케이스에 속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완성 한번 해봤고요. 창을 닫고 역시 노를 눌러서 창을 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고급 툴 활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거기 파트에서는 항상 펜툴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1급 문제에서는. 그래서 펜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도형을 그리는 거는 구름도 나올 수 있고 기타도 한번 나오고요. 사람 나오고 뭐 돌고래 뭐 이런 등등등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 게 문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손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너무 이거에 치중하지는 마시고, 너무 이거를 그리려고 너무 치중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그냥 비슷한 형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가져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거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슷하게만, 어느 정도 형태만 비슷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제를 불러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오픈 클릭하시면 얘는 기본 연습 4번. 그래서 1번 그림에 보면 구름이 있네요. 얘를 열기 하고, 역시 문서 정렬에 플로트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여기 구름 모양이 있죠? 이 구름 모양을 펜툴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그래서 펜툴이라고 하는 거는 문짝툴 위에 있는 펜총 모양이고요. 펜툴 모양 클릭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펜툴에서 모양 그리실 때는 상단에 보이는 옵션 바 보면 첫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거는 처음에 보이는 쉐이프로 하셔야 돼요. 그림을 저희가 도형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걸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스타일 있고 컬러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도형 그렸던 거랑 일단 똑같은 형태가 되고요. 요거를 일단 펜 모양이 됐고 저희가 그려볼 거예요. 자, 어떤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냐면, 자, 일단 펜툴은요, 직선은 역시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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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릴 때마다 이렇게 도형이 채워지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근데 이제 펜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델리트 키를 누르시게 되면 지원은 졌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지점에 제가 클릭을 하려 그러면 새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툴 같은 경우는 위상 첫 번째가 이거죠. 클릭을 했을 때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델리트 키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전 단계로 돌아가셔야 돼요. 전 단계는 윈도우에 히스토리 하시면 요 히스토리 창 있죠? 요것도 빼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작업을 이렇게 띄워놓고 하시면 좋거든요. 전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돼요.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하시면 돼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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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실수했네. 그럼 전 단계, 전 단계, 전 단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곡선 같은 경우는 직선은 그냥 클릭, 클릭만 하면 되는데, 곡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릭을 하면 안 되고, 제가 만약에 곡선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처음 지점 클릭, 그럼 곡선이 될 그 다음 지점에서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곡선이 생기는 거 보이죠? 이 마우스는 위쪽, 아래, 그리고 우측, 좌측으로 가느냐에 따라 모양이 틀리고요. 여러분들 마우스 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나면 선이 생기죠. 그러면 직선과는 다르게 곡선을 그리게 되면 얘가 시소 모양으로 생겨요. 가운데 중심점을 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곡선을 그릴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요 가운데 지점을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앵커 포인트, 요 지점을 끊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점은 역시 마찬가지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Alt 누르고 끊고 해서 뭐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방법을 알았으니까 구름에 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처음 지점 클릭하시고 곡선이 되는 부분의 지점이 여기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이 곡선을 만들어 주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앵커 포인트 끊고, 그 다음 두 번째 곡선 되는 지점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역시 드래그 해서 곡선 만들어주고 Alt 누르고 끊고, 그 다음 곡선 될 지점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Alt 누르고 앵커 포인트 끊고. 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고, 역시 그 다음 지점에서도 이렇게 누르고 끊고, 역시 그 다음 지점에서도 이렇게.
누르고 끊고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그렸네요. 그럼 중간 지점 정도에서 끊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펜툴이에요. 펜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는 게 조금은 헷갈리기는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면 여러분 1급 시험 문제는 1시간 반이잖아요. 펜툴이라고 하는 들어가 있는 문제 자체는 20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항도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그림만 맞춰서 그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예제는 마감하고 창을 닫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펜툴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펜툴 연습을 이번에는 복합적인 예제를 다시 한번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 오픈하시게 되면 역시 이번에는 기본 연습 5번 폴더가 되겠네요. 도라로방 그림이군요. 1번을 여시고 역시 플로트. 자, 나왔죠? 자, 이번에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돌하루방 그림에다가 불투명으로 한 이 노란 색깔을 한번 입히고요. 그 다음 상단에 그냥 글자 입력을 하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펜툴로 또 그려주셔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번에는 스타일은 역시 없고요. 색깔은 FFF200 자, 돌하루방을 따줍니다. 이런 식으로 돌하루방을 이쁘게 눌러주고 이게 펜툴이 있는 상태에서 모형을 따는 건 쉬운데요. 있는 상태에서 모형을 따는 건 쉬운데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그려야 하는 건 직접 만드는 걸 그리는 거거든요. 이따가 한번 예제 있으니까 그것도 이따 살펴볼게요. 자, 도라브랑을 그리고 나시면 여기 상단에 보면 불투명도거든요. 오피셔티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있는 숫자를 20%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라브랑이 누리끼리끼리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요건 펜툴에서 오피셔티는 해봤고 그 다음 문자 툴 클릭하시고 글씨 한번 쓰셔야죠. 자, 글씨는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은 도둠체네요. 도둠. 그 다음 크기는 40 그리고 색깔은 0000 하고 여기다 클릭하고 제주 돌하루방 입력하시고 제가 체크하면 없어진다 그랬죠? 마무리. 자, 변형을 할게요. 변형 누르고 이번에는 아크 모양이네요. 아크 하고 얘는 40 정도 해서 OK 눌러주면 이게 됐고요. 자, 요번에는 요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이미지 스타일을 주는 건데 여러분 시험 보시다 보면 이미지 스타일 때문에 감점당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주의를 해주죠. 자, 제주도 하나방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레이어 팔레트라고 하는데 거기 하단 부분에 보면 FX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레이어 스타일. 자, 요거 클릭하시게 되면 스트로크 주라고 되어 있고요. 스트로크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가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저희가 할 거는 사이즈는 3인 거고 색상만 바꾸죠. 색상 컬러 여기 까만색 있죠. 클릭해 주셔서 저희가 하는 거는 00 FF 00 해주고 OK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동 툴로 위치만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일단 수준은 요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실험을 또 해봤네요. 그래서 펜툴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거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도 저희가 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전에 했던 레이어 스타일 있잖아요. FX 들어가시게 되면 종류는 좀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에 어디를 들어가서 수치가 들어간 게 있고 수치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아까 스트로크 들어간 것처럼 수치랑 색깔이나 이런 거 조정해 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드랍 섀도우 같은 경우는 그냥 드랍 섀도우만 하라고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그냥 클릭만 해주고 오케이 누르시면 돼요. 대부분은 뭐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거는 거의 3급 문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까지는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요 면제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제 문제를 조금 몇 개를 더 다뤄보도록 하죠. 요거 창 나올 거고요. 파일 오픈 클릭하시게 되면 이번에는 기본 연습 6번 폴더 1번하고 2번 그림이 나오네요. 컨트롤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하시고, 역시 앞에 있는 거 플로트 클릭해 주셔야지 따로따로 나오죠. 자, 2번 그림은 어떻게 할 거냐면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해야 하는 작업은 좀 전 앞에서 배웠던 그라디언트 툴이랑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역시 도형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그다음 문자 입력까지 해서 그것까지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그 1번 그림에다가 오른쪽이 약간 황토 계열 색깔로 그라디언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래서 1-1번 그림에다가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그라디언트를 위에다 입힐 때는 주로 저희가 쓰는 게 새 레이어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 추가를 하게 되면 그냥 빈 조이고요. 이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색깔 자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녹색 클릭하시게 되면 자, 색깔을 두 개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림 전체를 다 업히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에만 색깔이 들어가고 이쪽 부분에는 투명한 거죠. 투명.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두 번째 툴을 씁니다. 투명한 걸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있는 거 선택하시게 되면 끝에가 투명이고 첫 번째 있는 거에다 색값 지정해 줘야 되죠. 클릭해 주시면 밑에 까만색 나오죠. 그거 클릭해 주셔서 문제에 주어진 색상 값을 쓰시면 되겠네요. B16700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 형태는 리니어, 선형 형태인 거고요. 문제 있는 전체 보게 되면 오른쪽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셔야 되네요. 좀 더 길게 당겨볼까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라디언트 툴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저희가 두 번째 할 작업은 뭐냐면 커피잔을 가지고 올 거예요. 커피잔만. 자, 커피잔만 가져오려고 봤더니 저희 지금 어때요? 자, 지금 상태를 봤더니 커피잔의 배경이 검정 색깔로 다 똑같네요. 자, 마찬가지 마술봉 툴로 배경을 찍으면 커피잔만 잡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셀렉트해서 인버스 해주면 커피잔 되고요. 자, 근데 여기 안에 보이는 그 까만색 부분은 빼지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세 번째 있는 게 빼는 거거든요. 빼는 거. 혹은 Alt 버튼을 누르시면 빼져요. 요거를 이렇게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가운데 있는 부분도 빵꾸가 떨어졌기 때문에 됐고, 자, 그럼 옮기는 건 어떻게 했느냐? 자, 컨트롤 C를 눌렀고 다시 1번을 눌러서 컨트롤 V 하면 커피잔이 들어가죠. 자, 커피잔 들어갔으니까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해야겠죠. 우측 하단 쪽에 있어서 크기를 좀 줄인 상태에서 여기다 두고 체크 표시하면 없어지는 거죠. 아, 요거까지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볼 거냐고 문제 봤더니 그 하트를 그릴 수가 있네요. 커피잔 위에 하트 그림이 있으니까 하트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삼각형을 눌러서 하트를 찾아서 요 하트네요. 그죠? 요거를 그리시고요. 그리실 때는 스타일이 없는 거. 그쵸? 그거를 해주고 색깔을 안 바꿨네요. 색깔은 633 673
A1D 해서 색깔을 넣어주죠. 역시 그려주시고, 그쵸?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약간 회전 해서 커피잔 위에다 이렇게 놨고요. 역시 체크 표시해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 그 다음 하트 부분에 효과가 더 들어가 있네요. 효과는 fx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고요. 색감 값을 봤더니 오렌지, 옐로우, 오렌지. 자, 그건 어떻게 선택했냐면 가운데 부분 하는 건 똑같고요. 아까 오렌지, 옐로우, 옐로우였죠? 요 클릭해 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아, 이걸 잘못했네요. 다시.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아니라 스트로크의 그라디언트네요. 얘를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고 요거를 오렌지 옐로우로 오케이. 그쵸? 요 상태에서 다른 빈 곳 찍어주고 그럼 요게 하트까지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형을 하나 또 그려야 되네요. 도형을 에서 사각형 모양을 그려야죠. 사각형 모양을 요 하단에 이렇게 그리고요. 사각형 모양을 스타일이 없는 거고 색깔이 00 FF 00 해주고 얘다 그려주고 그쵸? 여기 밑에 있는 거 찍고 근데 그림을 봤더니 사각형이 커피점 밑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각형을 커피점 밑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잡은 상태에서 밑에 내리면 커피점 밑에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형국이죠? 자, 이 상태에서 오피셔티를 70%로 다운을 시켜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위에 사각형이 하나 더 있으니까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얘를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얘를 색깔을 여기 있는 거 더블 클릭해 주셔서 하얀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는 글자 쓰는 거네요. 글자. 문자 툴 눌러주시고 아까랑 똑같은 글꼴이네요. 에어리얼 선택해 주시고 얘도 아까랑 볼드 크기는 28이네요. 28. 그 다음에 색깔은 뭐 이미 색이라고 했네요. 아무 색깔이나 일단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클릭하시고 커피 앤 케이크 커피 앤 케이크 쓰고 체크 표시해서 마무리 해주고 자 이번에 할 거는 레이어 스타일 또 들어가죠. fx에서 스트로크 얘는 이번엔 3 그쵸? 그 다음에 색깔이 ff00 ff 하나 둘셋 4개 00 그리고 그라디언트가 하나 더 있네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해서 색깔이 두 가지네요. 검정 색깔 누르고 밑에 색깔에서 FFCC00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FFF CC 하고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예제 문제가 끝이 났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예제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인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연습을 했으니까 창을 닫아야죠. No. 꺼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툴 마지막은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클리핑 마스크는 틀 안에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 거고 주로 틀은 주로 도형을 쓰게 됩니다. 도형. 그래서 주로 도형을 쓰는 거라서
색상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돼요. 틀 겉에 있는 그 모형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클린핑 마스크라는 말 대신에 주로 마스크라는 말로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봐주시면 될 거고요. 이번엔 세문서를 해서 그림을 불러와서 실습을 해보죠. 파일 U 클릭을 하시게 되면 사이즈는 400에 400이고요. 레졸루션은 72 RGB 8비트의 화이트. OK 버튼 눌러주시면 확인되죠? 자, 역시 얘도 플로트.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하트 그림을 한번 넣어볼게요. 틀로.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에 있는 툴에서 하트를 색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렸죠? 자, 요거 그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파일 오픈하신 상태에서 기본 연습 7번 폴더에 있는 1-1번 그림을 여시고요. 역시 얘도 플로트 다시. 자, 요 그림을 여기다 불려오는 거는 얘는 특정 부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 그림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은 똑같아요. 컨트롤 C 눌러주고 여기서 컨트롤 V 눌러주고 그럼 그림 이렇게 꽉 차죠. 자, 이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는 그림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만 해주시면 이게 클리핑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하고 비슷하게 요 안에서 이동 툴로 이동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가는 건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형만 보여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나오는 게 필터라는 경우도 있는데 필터는 지금 아티스트부터 아더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텍스처까지밖에 안 나오고요. 순서가 필터에 아티스틱에 뭐 예를 들어서 컬러 펜슬을 들어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컬러 펜슬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컬러 펜슬이 아티스틱 들어가서 나오는지 아니면 디스토트 들어가서 나오는지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필터 예제까지 그리고 실제 1급 1번 문제에서 나오는 예제를 문제를 한번 불러서 실습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그래서 파일 오픈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 연습들은 다 끝났고 마지막은 응용 연습 문제입니다. 응용 연습 하시게 되면 1번하고 2번 그림 있죠? 두 개를 같이 불러올게요. 자, 같이 불러오게 되면 역시 플로트 해주셔야 되고요. 베이스가 되는 그림은 1-1번 그림입니다. 1-1번 그림. 자, 1-1번 그림이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는 새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겁니다. 새 그림을 펜툴로 직접 그리시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히 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서 천천히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시죠? 펜툴로 요렇게 그릴 수 있는 거 그거 해서 마무리를 줘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펜툴로 그리시되 너무 정확히 그리려고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래서 펜툴을 열심히 이제 하나씩 다 그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타일은 일단 없는 상태 그리고 색깔은 임의의 색깔로 어차피 안에 들어가는 형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이 새 그림을 요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요런 식으로 해서 아까 펜툴 하는 거는 좀 전에 앞서서 한번 해봤죠? 거기 있는 방법대로 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펜툴을 그리시게 되면 요거를 그리시게 되면 패스 저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패스. 그래서 윈도우에 패스라고 하는 데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패스 보이시죠?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요게 세이브 패스거든요. 네임은 뭐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오케이 디폴트 값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게 패스 저장하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1-2번에 있는 앵무새 그림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네요. 그림 가져오기 전에 효과를 먼저 넣고 들어갈게요. FX 클릭한 상태에서 효과가 이너 섀도우라고 하는 게 들어갔네요. 이너 섀도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스트로크 몸통을 클릭을 해주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 해주시면 되죠. 3의 컬러가
FF.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앵무새 아까 전체 선택하는 게 컨트롤 A, 그 다음 복사 컨트롤 C, 다시 1-1번에 가서 붙이는 거 컨트롤 V. 그쵸? 그럼 요 상태에서 그림에서 제가 클리핑 마스크 씌운다 그랬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크리에이티브 클리핑 마스크 클릭 해주시면 앵무새 들어가죠? 자,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앵무새 그림이 어느 정도 라인에 들어오는지 요거는 이동 툴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짜담따단 데 찍고,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뭔가요? 나뭇잎 그려야 되죠? 나뭇잎. 역시 커스터머 쉐이프 툴에 가서 나뭇잎 모양을 찾아서 나뭇잎을 찾아서 그리네요. 아무것도 없고 스타일은 색깔은 00 FF 00 오케이 누르고 역시 그립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 회전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체크 표시 해주고 불이 밑에 그림이 보여야 되니까 얘를 밑으로 좀 내려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따날 때 역시 찍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마지막은 글씨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 자, 글씨는 문자툴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 이번엔 다른 글자네요. 도둠이 아니라 궁서. 자, 스타일 중에서 궁서. 크기는 60. 색깔은 FF 해주고 클릭하시고 글씨 쓰시면 되죠. 반가운 소식 하고 마무리는 체크 표시. 그리고 저희가 스타일 입력해야죠.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클릭 해서 마지막으로 오케이 하고, 위치 나타내는 건 이동 툴로 여러분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동 툴로 반가운 소식 해서 이렇게까지가 해서 저희가 고급툴 활용해서 마지막 응용 예제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요거는 GTQ 1급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요 응용 문제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순서나 요런 거 팁 그런 것들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고급툴 도구 활용,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